24년 9월 모의고사 고1 38번, 39번,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어디 갔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수업 시간에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냥 보충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못 들었다, 수업에 빠졌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로 확인하시면 되겠다. 알았죠? 왜?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38번부터 볼게요. 자, biologists distinguish two kinds of similarity. 자, 생물학자들은 두 종류의 유사성을 구분을 한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유사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 두 종류의 유사성은 무엇인가 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 되겠죠. 자, analogous traits are ones. 자, 우리가 유사한 특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여러분 요거는 생물학 용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옆에를 봅시다. 상사형질이랍니다. 여러분 아날로거스라는 단어 자체가 유사한이라는 의미야. 알았죠? 요게 사전에 찾아보시면 유사한 이런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analogous trait가 유사한 성질인데 그걸 여기서는 상사형질 이런 식으로 했나봐. 자, 여러분 두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analogous traits가 바로 그런 거야. 두 가지가 나와 있어서 하나는 once 이렇게 체크가 돼 있죠. 그런 것들이래. 자, 그러면 이게 뭐냐? that have a common function. 기능은 똑같대. 그쵸? 기능은 똑같대요. 기능은 똑같은데 but arose on different branches of evolutionary trees. 자, 진화 계통상 다른 가지에서 arose 발생했다는 거야. 알았죠? 여러분 arise, arose, arisen이잖아요. 그죠? arose 발생하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상 지금 보시면 이 analogous traits라고 하는 건 성질은 같아. 그러니까 기능은 같은 거야. 기능은 같은데 역사가 다르다고 하는 게 좀 빠를까요? 개념상. 그렇죠? 이 기능이 발현된 역사가 달라. 이 기능이 발현된 뭔가 이렇게 기능의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 보면 그 뿌리가 다른 거죠. 그냥 그래서 그 기능의 역사로 할게요. 그냥 역사가 다름. 자, 그래서 and are in an important sense not the same organ. 자, 동일한 기관은 아니고, 그렇죠? important sense, 중요한 감각 같은 거래요. 그렇죠? 네, 중요한 감각 같은 거래요. 그렇죠? 이게 동일한 기관이 아닌 어떤 특정한 뭔가다 이런 거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여러분 analogous traits라고 하는 건 성질은 같은, 그러니까 기능은 같은 거야. 같은 용도로 만들어진 건 맞는데, 그렇죠? 얘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이렇게 종류별로 따져 올라가 보면 이 뿌리가 다른 거지. 따라서 important and are in an important sense not the same organ. 똑같은 기관에서 등장하는 게 아닌 중요한 어떤 특정한 형질을 의미하는 게 바로 상사 형질이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여러분 제가 정확히 아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물고기 지느러미하고 고래 지느러미는 아예 다른 거. 용도는 같은 지느러미인데 물고기 지느러미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고래 지느러미는 그게 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도가 아예 다른 거. 그러니까 용도는 같은데 발현된 뿌리가 다른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시가 들려 나와.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성질 설명이다 보니까 곧바로 예시가 따라 붙었어요. 자, the wings of birds and wings of bees are both used for flight. 자, 둘 다 flight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새의 날개도 벌의 날개도 모두 다 비행용이더라 이 말이야. They are similar in some ways. 그리고 일정한 방식에서는 심지어 유사하기까지도 해. 왜냐하면
anything used for flight had to be built in those way. 자, 비행에 쓰이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구축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구조상도 비슷해요. 자, 여러분 이거 내용인지 물어보기 좋겠다. 그치? 여러분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는 비행에서 쓰인다는 점에서 일치하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비슷한 측면도 있어요. 얘네 둘은 이렇게 합쳐놓으면 얘네 둘은 비행에서 쓰이고 일치하는 측면도 있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비행에 쓰이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they arose independently in evolution and have nothing in common beyond their use in flight. 자, 얘들이요, their use in flight. 그들의 활용처가 비행이라는 걸 제외하면은, 그쵸? 요거를 넘어서면, 네, 공통점이 없습니다. 공통점이 없어요. 비행용이라는 걸 제외하면, 비행용이라는 걸 제외하고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진화 계통상 따로따로 발전이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they arose independently in evolution. 아, 진화 계통상 개별 발전인 거죠. 진화 계통이 다름. 자, 그러면 여러분 기능상으로는 유사하고요. 그렇죠? 기능상으로는 유사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얼추 비슷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용으로 쓰이는 애들은 다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비슷하기까지 해요. 하지만 진화 계통이 다르고요. 비행용이라는 걸 제외한다면 아예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요게 지금 넘버가 38번이고 문장 삽입 문제인데, 여러분 문장 삽입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시라 그랬지? 문장 삽입은? 문장 삽입은 여러분 이렇게 잘라서 뭘 봐야 돼? 중간에 딴소리로 전환되면 그 부분에 들어가야 돼. 저 빈칸, 어차피 네모칸을 주고 얘를 문장 안에다가 집어넣으라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딴소리로 화재전환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 넘어가야 돼. 거기다 넣으면 돼 그냥. 자, 이거 봐보죠. 자, the wings of a bat. 왜냐면 지금 여기 3번에다가 넣는 건가 봐. 3번이 색깔이 다른 거 보니까. 자, wings of a bat and the front leg of a horse. 박쥐의 날개하고 말의 다리가, 앞다리가 have a different function. 기능이 달라. 그런데 they are modification of the form limbs. 앞팔이, 그러니까 팔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다리를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팔 같은 앞다리의 modification, 변형 형태들이래. 여러분 갑자기 얘들아 날개는 생긴 것도 비슷하고 용도도 비슷한데 얘네들 만들어진 원리가 달라. 즉 진화계통이 좀 달라. 그랬는데 여러분 바로 그 뒷문장에다가 야, 근데 박쥐 날개하고 말의 다리는 서로 다르게 생겼는데 얘는 진화계통상 똑같은 거다. 여러분 어때요? 내용이 갑자기 중간에 끊겼죠? 그러면 저 네모칸에 뭐가 들어갔든지 간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뚝 끊기는 지점이 등장을 한다면, 이렇게 내용이 중간에 이렇게 뚝 끊기는 지점이 등장을 한다면 여러분 그 위쪽에 뭐가 됐든지 간에 위쪽에 있는 네모칸 내용을 그 부분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 있지만 한번 다시 볼게요. 자, homologous traits in contrast. 야, 얘들아 반대로 homologous traits니까 상동 형질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애들은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용어를 체크를 해둡시다. 전혀 생물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homologous traits는 여러분 반대로 may or may not have a common function. 기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대요.
여러분, homologous treat은 뭐다? 기능상으로는 어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치? 그럼 여러분 만약에 내용일치로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돼? 기능상 같고 진화계통상 같은 것을 homologous trait, 상동형질이라 한다. 이런 맞아 틀려? 맞는 거야. 왜냐하면 기능은 같을 수도 있고 진화계통도 같은 게 상동형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상동형질은 어떻다고?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어요. 뭐가? 기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상동형질은 공통된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기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즉 어떤 기관 두 개가 공통된 성질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진화계통은 같은데 성질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게 상동형질이거든. 그러면 진화계통은 같고 성질이 같아. 상동형질이야. 이러면 맞는 거야. 알았지? 여러분 이런 애들은 분류표 만들어서 정리하셔야 돼. 우리 해놓고 밑에다가 한번 해봅시다. 자, but they descended from a common ancestor. 그런데 얘네들은 뭐가 똑같아? 얘들아? common ancestor. 공통 조상의 후손이라는 거죠. hence, 그러므로 have some common structure. indicate their being the same organ. 자, 동일한 기관임을 보여주는, 그렇죠? 이런 걸 indicate, 암시해주는 어떤 공통기관 같은 것들을 갖는데요. 자, 정리해놨죠? 그쵸? 자, 우리 아까 전에 아날로거스는 어떻다 그랬어, 얘들아? 아날로거스는 어떻다 그랬어? 상사형질은 어떻다 그랬어요? 진화 계통상으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용도는 같은데 얘네가 그걸 파괴해보면 같은 게 없어. 달라. 모양에 공통점이 없는 거야. 자, 그런데 homologous는 겉으로는 다른 성질을 갖고 다른 기능을 하더라도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 공통된 무언가를 갖고 있는 거죠. 그쵸? 아, 구분하세요. 얼른 주무시지 말고 얼른 일어나, 얘들아. 자, 그래서 the wing of a bat and the front leg of a horse have a different function. 자, 그러니까 아까도 읽었듯이 박쥐 날개랑 말의 앞다리는 기능은 달라. 기능은 다른데 뭐예요? Four limb of the ancestor of all mammals. 모든 포유류의 조상의 앞다리가 modification, 수식을 받은 거다니까 변형된 거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따라서 they share non-functional traits like the number of bones and they have the way they are connected.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They are non-functional traits.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박쥐의 날개하고 개구리의 앞다리는, 그렇죠? 기능적으로는 non-functional인 거야. 기능적으로는 공통의 기능이 없어. 기능은 달라. 그렇죠? 기능은 다른데 non-functional traits share한대. 즉 비기능적인 무언가를 공유한다는 거죠. 비기능적 특징. 그래서 여러분 비기능적 특징이 뭘까 싶으니까 뼈 개수. 그 다음에 the way they are connected. 그들이 연결된 방식과 같은 비기능적 특성들을 공유하더라. 전부 박쥐 날개하고 말 앞다리 가지고 있는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자, to distinguish analog from homolog. 자, 이에 상동형질로부터 상사형질을 구분해내기 위해서는요, biologists usually look at the overall architecture of the organs. 자, 어떤 기관의 전체적인 구성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고 focus on their most useless properties. 자, 여러분 가장 쓰임이 없는 특성에 주목한다. 여러분 이거 밑줄 별표. 나는 이 문제 냈으면 무조건 여기다가 낸다.
useless. 자, 여러분 윗글을 읽어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윗글을 읽어도 파악이 안 됩니다. 쉽사리 알아차리기 쉽지 않아요. 이게 금방 알아차리는 게 쉽지가 않아. 뭐가? 저 useless라는 말이. 가장 쓰임이 없는 특성이라는 저 말이 여러분요 윗글을 읽고 금방금방 생각이 안 나요. 애초에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말인 거야. 자, 우리요 요거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상사가 있고 상동이 있어요. 이거 아날로그고 이거 호몰로그죠. 그지? 그지? 자, 여러분 상사 형질은 어때요? 기능적으로는 어때요? 상사 형질은 기능적으로 어때? 벌의 날개와 새의 날개. 기능적으로 유사하죠. 기능상으로는 유사해요. 자, 그런데 상동 형질은 기능적으로 유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유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기능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비기능적으로는 상사 형질, 예를 들어서 뼈 개수, 뼈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비기능적으로는 얘는 전혀 무관하죠. 서로 상호 무관한 상태야. 관련이 없어. 하지만 여러분 호몰로거스의 경우는 어떻다? 비기능적으로는 유사하다. 그러면 얘들아, 그럼 여러분 봐봐. 이게 쓰임이 없는 특성이라는 게 생물학적으로 지금 정의가 내려진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생물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서 여러분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여러분 여기 네모표 정리해 놓은 것만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 어떤 거에 집중해야 돼요? 기능상 구분을 해야 되나요? 기능상으로는 구분을 해서 둘 다 유사하니까 상사, 유사한 건 다 상사인가? 하고 봤더니 아니야. 그지?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았어. 그래서 얘네들은 관련이 없나? 하고 관련이 없는 걸 냅둬서 살펴보면 유사할 수도 있어. 어디에서? 비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useless property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가장 쓰임이 없는 특성, 가장 유용하지 않은 특성이라는 저 말은 제 생각에는 non-functional trait, 기능이 없는 비기능적 특성을 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기능적 특성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따라서 이 둘의 구분을 위해서는 비기능적 특성, 여기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비기능적 특성을 좀 살펴보다가 보면은 이 친구들이 상사기관인지 상동기관인지 구분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완전히 관련이 없어서 딱 봤더니 완전히 관련이 없어. 비기능적으로 완전히 관련이 없어. 그리고 살펴봤더니 기능적으로도 관련이 없어. 그럼 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관. 여러분 그러니까 비기능적으로는 관련이 없어. 뭐 뼈 개수도 다르고 연결 방식도 다 달라. 근데 하는 역할이 비슷해. 그럼 뭘로 봐? 아날로그, 상사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뼈 개수 막 이런 애들을 봤더니 얘가 유사해. 그러면 여러분 애초에 기능이 비슷하냐 안 비슷하냐랑 상관없이 그냥 호몰로그가 되어버리는 거죠. 기능이 유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요 천천히 읽으시고 내용 파악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다. 문법이 어려운 건 없었죠. 지금 제가 뭐 문법을 가지고 막 저거 한 건 없었어요. 문법을 가지고 막 뭐 한 건 없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정리가 지금 돼 있으니까 내용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2가 나와서 1이 있고 the other가 나올 줄 알았는데, the other traits are homolog 이렇게 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1만 나오고 the other가 안 나오는 바람에 얘들아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추가하신다면 the other factors 혹은 the other traits are homologous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It may or may not have a common functio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2가 되면 맨 앞에 1으로 지칭했을 경우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로 지칭을 하셔야 돼요.
안 나와서 별도로 설명만 하고 갈게요. 그냥 이런 애들은. 야, 이것도 역사가 다름 빼자. 진화계통이 다름으로 가자. 해보니까 진화계통이라는 말이 있네. 진화계통이 다름.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 잘 파악해 두시면 좋겠다. 재밌는 글이었네요. 그죠? 재밌고, 그쵸? 짜임이 괜찮은 그런 글이었어요. 특히 여러분 요런 거 4번 저렇게 3번 문장 같은 거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런 거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연습해 계속 했었던 거니까 여러분 문제 푸는 데는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둘, 셋. 자, 39번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 네, 똑같은 문장이죠. 똑같은 문법이야. 자, 다시 보자. 자, sea water contains an abundance of dissolved oxygen. 용존산소량이 풍부하답니다. 바닷물에. There are all marine animals breathe to stay alive. 자, 여기서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산소를 호흡할 수 있게 해주는 많은 용존산소량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이루지 말고. 알았죠? sea water에는 용존산소량이 풍부한데 이 용존산소량이 모든 바다 생물들이 바닷속에서 호흡하게 만들어줘요. 그냥 이러고 넘어가세요. 그냥. 자, it has long been established in physics that cold water holds more dissolved oxygen than warm water does. 자, 우리가 여기서 체크하셔야 되는 거 does. 대동사가 쓰였습니다. 대동사가 쓰였습니다. 자, 여러분 대동사가 쓰였는데 저 대동사가 지금 보시면, 자, 여러분 cold water가 holds more dissolved oxygen than warm water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상 뭐를 제외한 hold dissolved oxygen 이렇게 된 거겠죠. 그렇죠? more는 이제 더 많이 갖고 있다니까 조 말을 대체해서 쓴 게 대동사 does가 되겠어요. 그래서 따뜻한 바닷물이 더 많은 용존산소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용존산소량을 찬물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오랫동안 established 되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established 되어 있었다 그랬으니까 이게 가주어가 되겠고요. 자, 요게 진주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를 일단 진주어로 봅시다. 여기까지를 일단 진주어로 봅시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렇게 하이픈이 쭉 가 있어요. 대시가 이렇게 쭉 가 있죠. 자, this is 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줄짜리들은 여러분 그냥 그리고 이러고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부연 설명이 앞에 지금 한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뭐 얘가 부연 설명이에요 뭐예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를 하자. 그리고 this is one reason, 이게 한 가지 이유랍니다. The cold polar seas are full of life while tropical oceans are blue, clear and relatively fully populated with living creatures. 재밌는 사실이네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차가운 극지방의 바닷물에 생명체가 훨씬 많고요. 여러분 와인이 쓰여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와인은 when하고 똑같은 뜻이라 그랬어. 와인은 when하고 똑같은 뜻인데 when은 여러분 앞뒤 내용이 어느 정도 수능을 이루는 애라면 여러분 while은 얘는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보통 대립되는 애들이 등장을 해요. 지금 보시면 차가운 극지방의 바다에는 생명체가 꽉 차 있는데 tropical ocean, 자 여러분 열대지방의 바다에는 파랗고 클리어하고 그러니까 생명체도 많을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빈약한 living creature들의 polluted를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fully라는 단어가 지금 쓰여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답니다. fully하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걸 more, 앞에 것처럼 more than으로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요? full of life, 그쵸? more than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바꿔쓸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 fully 대신에 less로 바꿔쓸 수도 있고, 알았죠? 이런 식으로 비슷한 뉘앙스로 바꿔쓸 수 있으니까 more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거 당연히 more는 안 돼요. less는 되지만.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아마 여기가 빈칸이었나봐요. 그쵸? This is worrisome. 자, and potentially disastrous consequences if allowed to continue to all ecosystem threatening level. 자, 이게 뭔가 좀 worrisome, 걱정스럽고요. 잠재적으로 좀 파괴적인 결과래요. 이게 만약에 allowed to continue 지속되도록 허락이 된다면, 즉 지속되도록 냅둔다면, 자, 에코시스템을 threatening level, 그러니까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이 될 때까지 이거를 계속해서 내비둔다면, 그렇죠? 약간 좀 걱정스럽고 잠재적으로는 좀 파괴적인 결과래. 이게 여러분 이거라고 할 만한 내용이 지금 없는데? 그잖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요 3번 문장이 비어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 용존산소량 얘기를 하다가 말고 갑자기 이게 되게 위험하대. 아니, 용존산소량밖에 얘기한 게 없는데 뭐가 위험해?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중간에 웬 말이 하나 들어가겠거니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글이 어느 순간인가 뚝 잘리면 그 자리에 그냥 빈칸에 뭔가 넣으면 됩니다. 자, 뭐가 들어가는지 보죠. Thus, as global warming raised the temperature of marine water. 자, 여러분 바닷물 온도를 계속해서 글로벌 워밍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it is self-evident that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will decrease. 뭐예요? 용존 산소량 총량이 감소할 거라는 게 너무 자명하다는 거야. 그렇죠? self-evident 하대. 스스로 증명하고 있대잖아. 너무 자명하대. 아, 그러니까 이렇게 용존 산소량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 전체가 여러분 여기에 디스에 해당하는 말이겠죠. 이렇게 용존 산소량이 줄어드는 건 야, 이거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잠재적으로도 좀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냅두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now scientists have analyzed the data indicating that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in the oceans has been declining for more than a half a century. 자, 현재 과학자들은요 분석하고 있답니다. 데이터를 indicating, 여러분 뭘 암시하는, 뭘 보여주는 이죠, 그렇죠? 데이터가 보여준대. indicating 잘 보세요, 여러분. indicating that을 보여주는 거야. indicated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자,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in ocean, 바닷속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의 총량이 has been declining,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야. 여러분 지금도 줄어들고 있나봐. has been declining이라고 굳이 쓴 거 보니까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여러분 지난 반세기 정도 동안에 이게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대. Data shows that the ocean oxygen level, 자, 이 데이터가 뭘 보여주냐면, 자, 바다의 용존 산소량의 레벨이 has been falling more rapidly than the corresponding rise in water temperature. 자, 여러분요, 상승하는 수온, 자, 여러분 water temperature가 수온이고 corresponding rise니까 이에 반응해서 상승하는 수온하고 이거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대요. 그쵸? 자, 여러분 요 corresponding 한번 봐봅시다. corresponding이라는 단어.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이 corresponding이라는 단어 한번 잘 봐봅시다. 여러분 상응해서 증가하고 있대요. 물의 온도가 상응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랑 상응해서 증가하고 있겠어? 여러분 이게 지구 온난화, 글로벌 워밍하고 상응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워밍과 상응하는 상승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correspond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뭔가 상응하느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대기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이에 상응해서 바닷물 온도도 같이 올라가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요 상응해서 상승하는 온도, 즉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용존 산소량이 이만큼이어야 돼 라고 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더라. 그렇죠?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더라. Falling oxygen levels in water. 자, 물 이 수중에 이 산소량이 줄어드는 건 have the potential to impact the habitat of marine organisms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이 해양 생물의 서식지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잠재력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재력이 있어요. 이러면 그냥 영향을 끼쳐요. 이러고 보시면 되겠죠. 즉 여러분 산소량이 줄어들면 여기서부터 내용만 파악하시면 돼. 산소량이 줄어들면 여러분 impact the habitat of marine organism. 자, 여러분 바다 생명체의 서식지에 영향을 줄 거고요. 자, in recent years 최근에 this has led to more frequent anoxic events that killed or displaced population of fish, crabs, and many other organisms. 자, 여러분 다른 많은 것들을 여러분 displace니까 place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killed 죽여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여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다 여기서 이렇게 끊고 자, 산소량이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산소량이 원인이 돼서 요게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고요. 자, 이런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최근에는 이것이 led to more frequent anoxic event. 자, 여러분 산소 결핍 사건을 종종 더 자주 일으킨대요. 그렇죠? 더 많은 산소 결핍 사건들을 여러분 이끌어내. 자, 산소 결핍 사건들이 이끌어내. 자, 그래서 여러분 얘가 killed and displaced the population of a fish. 자, 물고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양 생물체들의 얘네들의 서식지를 다 이렇게 없애버리거나 죽여버리거나 이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killed or displaced population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아마 이것도 얘가 원인이고 이쪽이 결과기는 한데 앞에가 원인이고 이쪽이 결과기는 한데 사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온난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용존 산소량의 감소, 용존 산소량 감소로 인한 서식지 파괴, 이 서식지 파괴로 인한 여러분 바다 생물체들의 여러분 죽임이라던가 혹은 서식지 이동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지금 딱히 볼 거는 없고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더 빠르게 줄어들고 내용을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것들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이게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물 온도에 상응해서 증가해서 원래 나타났어야 되는 용존 산소량 수치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그 다음에 indicated 아니고 indicating 쓰여 있다는 거 한번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polypopulated with living creature. 자, living creature들의 인구수랑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생명체의 인구수가 약간 좀 북극보다 적도가 좀 적은 게 왜 그러냐 해서 용존 산소량 차이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저 풀리를 레스로 바꿔 쓰는 거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does가 대동사고 does 뒤에 hold dissolved oxygen 저거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알겠죠? 자, 요 정도 체크하시면 내용 확인만 잘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수업 시간상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41, 42, 41번 지문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 요거는 제가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내일 찍어서 올려놓을게요. 41번은. 알았죠?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 끝이지? 네. 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제가 요거 마무리해서 올려놓을게요.